네, CBS 라디오 박종현 판승구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열었고요. 노코 대연 이어가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상황. 이제 내일 장동혁 대표가 최고위에서 한동훈 전 대표 그리고 김종혁 전 최고에 대한 또 제명 문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문제가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저 우리 김종혁 전 최고도 그 탈당 권유 징계 받으셨죠? 예, 그러니까 이제 오늘 등기 속달이 왔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왔는데 못 받아서 오늘 예. 이제 받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시작해서 열흘 동안에 제가 탈당 그 계를 내지 않으면 예. 그러면 열흘 뒤에는 자동. 이게 이제 자동 제명이 되는데 예. 이거를 놓고서도 사실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제1항에는 그 당원의 제명은 최고위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돼 있었으니까 예. 그래서 열흘 지난 다음에 최고위가 또 의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었는데 또 이걸 갖고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당 사무처에서 듣기는 당 사무처는 기자들한테 열흘 뒤에 그거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그 당 지도부에서는 그거 할 필요 없다. 열흘 지나면 그냥 제명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저에 대해서 또 이렇게 최고위에서 통과를 시키려면 최고위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부담 같은 게 있겠죠. 그래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어쨌든 그 열흘 지나야 되니까 그게 다음 주 토요일인가 그렇더라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내일 그냥 바로 징계 아마 제명을 처리를 할 것 같은데 뭐 정당 역사상 거의 유례가 없는 일이죠. 유례가 아니고 유례가 없죠. 과거에 YS가 군사정권 하에서 그 의원직 제명을 당했던 적이 있기는 한데 예. 그거는 상대 당에서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당에서 자기 당 대표를 새벽 1시 반에 보도자료 한 장을 보내서 그걸로 제명을 하고 그다음에 최고위에서 그걸 의결을 하는 것들이 그게 유례가 없는 일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후폭풍을 어떻게 견뎌낼지 뭐 지금 그쪽에 장동혁 대표 쪽에 있는 사람들의 그 친 장동혁 최고위원들의 얘기는 한동훈과 한동훈 세력을 짜내고 그다음에 조금 지나면 윤석열과 김건희 뭐 오늘 재판도 있으니까 이것도 다 재판 받으면 우리는 이제 손 털면 된다. 그러면 우리는 윤석열, 김건희하고도 손 터는 게 되고 한동훈도 제거해 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중도층으로 가면 그 중도층이 우리를 껴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대요. 근데 그게 무슨 얼마나 허황된 얘기인지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본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정이 어떠세요? 언론인으로 사시다가 정당을 처음 선택을 했고 최고위원까지 하고 지금 제명가 뭐 탈당 공고가 거의 제명이니까 쫓겨나게 생겼는데 그냥 뭐 그래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억울하다. 화가 난다. 어떤 감정이 드세요? 착잡하다? 아니, 안타깝죠, 뭐. 안타까우세요? 근데 제가 별로 바라는 게 없잖아요. 제가 무슨 권력을 이렇게 누리겠다는 그런 입장도 아니고, 처음에 이 정치판에 들어온 건 평생을 기자로 살면서 아웃사이더에서만 이렇게 지켜봤는데, 평론만 하면서 살았는데, 플레이어. 예, 저쪽에서 직접 뛰는 사람들은 어떤 느낌일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판단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뛰어든 건데, 그래서 이제 봤어요. 지켜봤어요. 제가 내린 결론은, 대한민국에서 이제 두 개의 메인 정당이 있잖아요. 주요 정당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국민의힘이고 하나는 민주당인데 보수 정당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금까지 제가 본 판단은 비겁이다. 보수 정당에 있는 그런 구성원들 특히 이제 지도 중진급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뼛속까지 비겁이 몸에 밴 사람들이구나. 자기의 이해관계 이득 이런 것만 따지지 무슨 당이라든가 국가라든가 이런 건 생각 안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제 받았고 또 진보 정당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은 뼛속까지 위선이다. 진보 정당의 가장 큰 문제점은 위선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흔히 내로남불 이런 얘기를 하지만 겉으로는 굉장히 대의명분 뭐 거창한 얘기하지만 한 껍질 들추고 보면 그냥 이해관계야 이득 이런 걸로 가득 차 있고 별로 다를 게 없구나라는 생각을 그냥 이거는 기자 출신인 사람으로서 들어와서 느낀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 가운데 들어가 있으니까 저도 뭐 비판의 대상인 거죠. 서 소장이 째려봐요, 말. 네, 그냥 저도 안타까움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는 좀 한동훈 전 대표나 김종혁 전 최고가 너무 착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막 쳐내려고 하고 잘라내려고 하면 예전에 이준석 대표 보면 계속 저항하고 기자회견하고 뭐 가처분하고 막 저항을 하잖아요. 예. 그렇게 어찌 보면 나 그냥 못 나가. 내가 왜 그냥 나가. 내가 뭐 당당 소속의 대표였는데
그래야 사실은 어찌 보면 좀 동력이 생기고 그 힘이 어찌 보면 이제 정치를 해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데 지금 김종혁 최고도 그렇고 한동훈 대표도 지금 뭐 어떻게 뭐 정치적인 비전을 보여줘야 또 지지자들이 그걸 따라가는 거거든요. 예. 근데 뭐 토크 콘서트, 뭐 북 콘서트 뭐 하고 있으면 그냥 그럼 작가 하면 되거든요. 작가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정치적인 이번 주 토요일 날 예. 집회하는데 우리 저 대단히 대규모 규탄 집회를 해요. 토요일 날 어디서 합니까? 토요일 국회 앞에서 하죠. 국회 앞에서. 한동훈 지난- 대표도 나가요? 그건 확신은 모르겠습니다. 나가야죠. 왜 안 나가요? 본인 위해서 하는데 왜 안 나간다는 얘기도 나가? 안 했고 나간다는 얘기도 안 했는데 이렇게 예단을 하세요. 아니 왜 그러냐면 지난번 집회 때도 지난 본인 주말 집회는 주말에도 집에서 앉아서 뭐 했잖아요. 아니 그게 집에서 하셨는지는 어디 확실하지 몰라요. 않고. 아무튼 근데 어쨌든 메시지를 냈잖아요. 예. 아니 메시지 내지 말든가 아니면은 가든가. 왜냐면 그분들이 왜 나왔겠어요. 그 추운데. 예. 한동훈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예. 그럼 거기 가야 돼요. 아. 무대에 가서 마이크를 잡든 안 잡든 가서 예. 사람들 응원해줘야 그 사람들이 그래도 더 힘을 얻으시는데. 힘을 얻는데 지금도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자르겠다는데 뭘 고민해? 뭘 고민해? 당장 나가서 내가 지금 머리띠 묶어맸고 지금 결상전 하겠다라고 보여줘야지. 너무 라이브예요. 내일 지금. 오전에 8시 반에 그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 한다는 거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한동훈 미리 전 대표 잡아놨던 지지자들이 거예요. 하는 거예요? 지난주부터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징계 일단 철회하라 뭐 규탄 화가 기자회견. 났다. 예. 그래서 이렇게 뭐 일각에서는 뭐 다 둘러싸고 뭐 속된 말로 깽판 쳐라 뭐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예. 글쎄요. 그게 저는 좀 맥 소장님. 다릅니다. 좀 많이 늦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예. 정치 초보긴 초보구나. 타이밍을 못 잡아요. 이게 정치는 타이밍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어떤 양상이 됐냐면 뒤늦게 싸움을 뭐 몸부림을 치고 뭐 저항을 하고 뭐 지지자들 앞에서 한다고 손 치더라도 인식의 게임에서 장동혁 대표한테 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한동훈 전 대표한테 조언을 했던 건 장동혁과 싸우지 마라. 무너지는 국민의힘과 싸워야 된다. 국민의힘을 바로 세우겠다고 먼저 싸우고 나가서 선동하고 앞에 선봉을 섰다면 지금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 된 징계는 거기에 대한 보복이 돼서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하든 어쩌든 간에 한동훈 전 대표는 국민의힘이라는 거대 보수를 일으켜 세우려는 하나의 전사로 남는 거죠. 예. 근데 이제는 앞에서 장동혁 그 대표 지도부가 징계한다고 하니까 앞에서 떠드는 건 장동혁 물러나라 이 정도의 메시지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제가 그냥 정확하게 좀 아쉬운 부분들을 지적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투쟁을 한다면 이미 저는 장동혁의 국민의힘은 완전히 이제 수구 구구의 길을 갈 생각을 결심한 것 같고 예. 단식 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끝냈잖아요. 그냥 탄핵 세력의 완성이 된 거예요. 탄핵에서 탄핵으로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끝까지 한번 가보자, 망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가기 때문에 전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을 가져왔던 것 같고 예. 일단 다 잘라내고 아. 구구의 소리로서 한번 이번 지방선거를 치러보겠다. 네. 그래서 그러게 됐을 때는 한동훈 전 대표가 내일 메시지는 장동혁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라 이제 저물어가는 국민의힘을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 그 메시지가 돼야 된다고. 아니 근데 지금 분명한 건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그냥 장동혁 대표가 아니에요. 그렇게 인식을 한다는 윤 거죠. 어게인 세력과 싸우는 거예요. 예. 장동혁 대표가 임명했던 윤민우나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과 그리고 윤리위원장 모두가 이분들은 부정선거에 긍정적이고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분들이에요. 네. 윤 어게인 세력이에요. 예. 장동혁 대표가 이 사람들 임명해서 거기에 반대했던 윤석열 그 비상계엄과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을 이른바 친윤들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싸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 장동혁 대표 한 사람 놓고서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장동혁 그 대표의 뒤에 있는 이른바 고성국, 전환길 그리고 이른바 그 친윤 어게인 세력 그리고 그 전광훈이라든가 조원진이라든가 황교안이라든가 이런 분들 강성 뭐 이런 분들에다 연합체를 이뤄서 지금 그 국민의힘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예. 그 사람들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메시지를 모르겠어요. 어? 어떤 메시지를 아니 이게 내죠? 가짜 보수와 진짜 보수 이거 우리가 싸우는 건 어려운데 그렇게 가는 아니 건데. 그게 아니 제가 장동혁한테 뭐라 하는 게 해야지 아니라 왜 한동훈 대표 아니 싸움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그런 윤호개인 세력을 싸운다 하면 그러면은 앞으로 국민의힘이 이렇게 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바가 기억이 안 남아요. 내일 하시겠죠 제명 다 내일 하면 늦었다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 늦었을 때가 빠른 자,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런 예.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뭐 정권 타도 투쟁하고 이럴 때도 전두환 노태우
특정 개인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어쨌든 거기에 핵심적으로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사람 중심으로 모여 있잖아요. 세력의 중심이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은 그 윤핵관 세력의 대표가 장동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개인을 하는 게 아니라 예. 그 세력의 대표. 옳은 말이에요. 그걸 하는 거잖아요. 그걸 개인 간의 싸움으로 보면 안 돼요. 세력 대 세력 장동혁이 싸움이죠. 아니라 저는 사실 윤호개인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윤핵관 세력을 대표하는 맞아요. 세력이 지금 장동혁으로 네. 나타나는 거죠. 표상적으로. 그렇기 실제로는. 때문에 거기를 상대로 하는 거죠. 당연히. 예, 일단 장동혁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대한 입장은 충분히 시간을 줬다. 충분한 시간 줬다. 이렇게 또 딱 잘라 말했기 때문에 아마도 내일 분명히 결정할 것으로 보이고. 자, 이런 가운데 이제 그 한 전 대표 제명 문제와 관련해서 그 국민의힘 내 대안과 미래 그 개혁신당이 다음 주에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라는 보도가 있는데 개혁신당과 이 대안과 미래 또 국민의힘 또 그 의원들의 만남 이게 또 의미 있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안과 미래에는요. 예. 그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대안과 미래 쪽에서는 지금 장동혁 체제로는 우리는 다 망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게 뭐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다는데 실제로 장동혁 그 한동훈 대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이 이루어질 경우에 그게 뭐 계속 갈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당 내에서도 아마 엄청난 후폭풍이 불 거는 분명해요. 그리고 지금 지금 보면은 저희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위해서 뭐 엄청 뛰고 있거든요. 뭐 공천을 어떻게 하고 누가 뭐 어떻게 하고 뭐 실제로 우리 지금 소 소장도 열심히 뛰어다니고 계시잖아요. 근데 경기도지사 지금 하겠다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 국민의힘에서 네. 그리고 우리 지역 같은 경우도 보면 뭐 각 지역도 다 비슷비슷한데 예. 현역들을 제외하고는 내가 한번 도전해보겠다 하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그 이게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야, 이거 나와봤자 나는 돈만 쓰고 그다음에 에너지만 낭비하고 그리고 떨어지는 선수만 하나 올린다 이런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기자들이 우리 의원들 뭐 이렇게 만나고 그래도 거의 좀 자포자기 상태다 지금. 지방선거는 뭐 이제 뭐 거의 신경 끄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한동훈 대표를 제명을 하고 그다음에 자기들끼리 이제 그 뭉쳐서 가겠다고 했을 때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도 나오고 이랬을 때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출마하려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나올까? 이런 부분들이 다 변수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자, 장성철 소장님. 네. 이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이제 장동혁 대표 면회 간 거에 대해서 굉장히 면회가 이제 뭐죠? 다시 현장에 방문한 거에 대해서 위로 방문. 되게 비판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네, 네. 다시 또 이제 개혁신당과 그 대안과 미래 만난다고 하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과의 그 통일교 특검법 공조 자체가 약간 좀 삐걱거리는 것 같거든요. 네. 개혁신당은 이준석 대표가 첫 단추를 좀 잘못 깬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뭐 세 분이 말씀하셨듯이 장동혁 대표는 윤허개인 세력을 대표하고 대변을 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쌍특검법을 뭐 그것만 국한해서 제한적으로 연대를 하겠다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남는 거는 장동혁과 손잡고 웃고 같이 거기 가서 위로하고 이런 모습만 남는단 말이에요. 예. 그거는 이준석 대표의 지금까지의 정치적인 철학, 가치관, 정체성과는 분명히 다른 선택과 판단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게 향후에 어떠한 정치적으로 좀 이익이 되지 않는 쪽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이준석 대표가 손잡아야 할 곳은 한동훈 세력, 그리고 대안과 미래 세력, 예. 이렇게 윤호개인과 차별화된 건전하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그런 보수우파 진영과 그 정치인들과 손잡아야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장동혁 대표랑 같이 있는 모습은 너무 어색하고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문자를 했습니다. 아, 이준석 대표에게 네. 아, 전화는 하면 안 돼요? 아니, 제가 방송 중에 해가지고 아, 전화할 예. 수 문자 없었고. 했더니 서 답장이 소장님 옆에 있었거든요. 아, 예. 그래서 2시간 있다가 답이 오더라고요. 예. 아무것도 안 하는데요. 이렇게 되게 성의 없게 왔던데. 아,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장동혁 대표랑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이제 그런 식의 얘기인데 오늘 김종인 위원장님과 예. 좀 토론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얘기했는데 예. 김종인 위원장님도 그렇게 장동혁과 함께하는 모습에 대단히 좀 실망스럽고 잘못된 판단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준석 대표가
장동혁과 어울리는 모습은 절대로 보이면 안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지금 되게 급한 거예요. 지방선거는 다가오죠. 예. 광역, 기초, 뭐 지금 도의원, 시의원 다 하면은 수천 명이 나가야 되는데 사람은 별로 없죠. 지지율은 안 나오죠. 그럼 처음에는 이제 장동혁하고 손잡으려 그랬는데 예. 갑자기 박근혜가 와서 손잡으니까 이거 이상하지. 그럼 거기서 끝. 우리가 내 힘으로 지방선거 치를 거야. 가야 되는데 지금 뭐 소장파 모임이라 하지만 어쨌든 그것도 손 내밀잖아요. 예. 그만큼 아쉬운 거예요. 선거를 지금 대선인 혼자 나가면 돼요. 총선도 몇 군데만 선택하면 돼요. 지방선거는 최소한 광역에 반 이상 나가야 돼요. 예. 기초단체 경기도에 반 이상 나가야 돼요. 그럴 사람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선거를 혼자 못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지방선거 과정에서 소외될 것 같다. 더구나 조국 혁신당은 또 민주당 간다고 합당한다 그러지. 우리만 낙동강 우리 할 되나? 그 두려움이 제가 보기에는 1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내가 보기에 손 내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준석 대표랑 장동혁 대표는 안 어울려요. 그러니까 연애 상대로도 안 되고 결혼 상대로도 안 맞는다고. 그러면 윤석열하고 이준석은 어울렸어요? 안 어울렸죠. 그러니까 어차피 맨날 또 집 나가고 그렇게-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냥 끝나버렸잖아요. 근데 근데 이제 예. 제가 정체성이 달라.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맞는 말씀인데 윤호긴 소리하고 놀아주면 안 돼요. 안 돼요. 진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꾸 이준석 대표가 윤어게인 세력과 놀아주는 꼴을 보여주니까 자신감을 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세력을 내가 다 품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단식도 하고 힘을 얻어서 필리버스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가 뭐 쌍특검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사실 머릿속에는 계산이 한 두 개 있을 거예요. 하나는 지방선거에서 그래서 본인의 그 본향이잖아요. 예. 보수가. 그러니까 이 지방선거에서 뭔가 좀 수도권이나 이런 쪽에 좀 지분 확보를 좀 뭐 이제 내고를 좀 해볼 생각도 있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게 너무 제가 이준석 대표를 과대평가할 수도 있는데 한동훈 전 대표와 어차피 손을 잡을 거면 예. 값어치를 떨어뜨리자. 누구의 값어치를? 한동훈 전 대표 쪽을. 어. 그래서 공지에 몰아서 시장에 바로 앞에 지금 예, 저가로 시장에 나오면 손잡기가 본인이 좋잖아요. 저는 그런 때를 좀 기다리지 않았나라는 제가 너무 이 평가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너무 높게 이준석 치고. 대표는 한동훈하고 손잡을 일은 없다고 봐요. 경쟁자로 보거든요. 한동훈 오히려 나가는 부분에 쳐내는 부분은 장동혁하고 연대. 예. 그 다음에 뭐 한동훈 나가면 본인이 그 자리를 예. 차지하려 그러지 한동훈하고 손잡을 이유가 없죠. 근데 두 분이 힘을 합치면 그 지지층이 넓어지는데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는 2030들이 되게 좋아하고 또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현장에 오시는 보면은 5060 또 그거 456 40, 예, 5060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것 여성층이 같으니까 있어서 확장성이 있을 텐데. 옛날에 제가 그 해외 연수를 할 때 예, 미국에서 예. 연수를 할 때 예. 그 나파밸리하고 소노마라는 그 유명한 그 와이너리. 와이너리 가서 아주 유명한 와인 감별사한테 예.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최고급 도대체 와인 감별을 어떻게 합니까? 예. 그때 하는 얘기가 그 아무리 최고급 그 소믈리에들이라도 예. 와인 감별 다 틀리다. 근데 그러면 그 왜 존재합니까? 그러니까 소믈리에는 이 와인은 안 된다라는 것들을 감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최고급 와인에 대한 평가는 다르다 하더라도 예. 테이스트 그 각자의 취향이 다르니까.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와인이면 이 정도 수준 이상이 돼야 된다는 것을 평가하는 사람이 소믈리에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몇십 년이 지났지만 뭐 기억에 계속 남는 게 정치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우리가 어떤 지향점이 서로 다를 수는 있어요. 뭐 나는 이런 정치를 하고 있고 저런 정치를 해. 그러나 이건 절대 안 되라는 건 있는 겁니다. 예. 비상계엄 같은 건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사람들과 손잡는 거는 이건 죄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준석 대표 뭐예요? 가서 장동혁 대표한테 가서 뭐 거기다가 그 이전에 마치 그 김문수 대표 전 후보가 한동훈 대표하고 러브샷 한 거 그것도 그냥 그 덕담으로 한 걸 놓고서는 뭐 부정거 선거 세력하고 했다고 그렇게 비판하던 사람이 예. 가서 장동혁 대표한테 가서 그런 식의 계산을 하는 건 저는 젊은 이준석 대표를 위해서는 정말 안 좋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이분은 이준석 절대 같이 안 가겠네. 알겠습니다. 자,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야 돼. 자, 이런 보수파 건 이제 인재들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장동혁 대표의 단식을 출구 자료를 만들어줬는데 여기 이제 또 유영하 의원이 이 와중에 많이 떴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분의 언급 때문에 그 졸지에 덜 떨어진 정치 패널이 되실 뻔했던 우리 장성철 저 소장님. 아니래요. 아니에요? 아니래요. 윤희석 전 대변인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본인도 그러니까 자기인 것 같다라고. 일단 두 명이 난가예요. 난가? 예. 어쨌든 나왔어. 어쨌든 근데 유영아 의원이 오늘 또 매일신문 유튜브에 출연해가지고 이번 대구시장 경선 제가 아마 2월 초에 결실 말씀드릴 건데 맞잖아요. 2월 초면 다음 주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인데 저는 혼자 할 겁니다. 정치는 자기가 혼자 서야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 박근혜 전 대통령 없이 에이. 뭘 하든 내가 혼자 에이. 하겠다라는 건데 누가 믿어요? 왜 진정성을 안 믿어주세요? 아니 세상에 보이는 게 다일 수도 있어요. 예. 유영아 의원이 거기에 어떻게 공천을 받았는지 네. 유영아라는 정치인이 누구의 힘으로 배지를 달았는지는 네. 조선팔도가 다 알고 있습니다. 굳이 뭐 이거를 설명 안 해도 돼요. 내일서 그걸 부인하는 거는 내 힘으로 할 거랑 그동안 내 힘으로 안 해왔다는 걸 인정하는 반증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본인의 힘으로 하겠다는 뜻은 이미 들켰다는 것을 저는 또 시인하는 것 같아요. 예. 아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에서 그 단식대 배기까지 올 사람입니까? 그가 계산을 했을 때 본인의 정치적 이득이 하나도 없는데 그동안 국민의힘이 이 나락으로 12.3 내라는 옹호하는 당으로 찍혔을 때 그 어떤 한마디도 거들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장동혁 대표의 그 8일간의 단식이 마무리될 때 출구 전략으로 했을 때 최소한의 기벤테이크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건 누구나 상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면에는 유용한 정치인이 있었다. 이 정도의 상식적인 어떤 추론이 뭐가 뭐 막대 먹은 평론이라고 해요. 저는 그게 그러니까 덜 떨어진. 그러니까 이게 들키니까 버럭했다가 페이스북을 내린 것 같아. 아니, 사실- 지자체에서는 박근혜 입당설도 있어요 지금. 비대위원장. 제가 처음 얘기한 것 같아. 네. 항복? 아니 결국은 이게 다 예상은 했잖아요. 네. 이 그림이 될 거다. 왜냐하면 청구서가 당연히 있겠죠. 10년 만에 국회에 와서 단식 중단을 시켰으면 그냥 될 거로 생각은 안 하잖아요. 그럼 장동혁 대표가 이걸 받을 거냐 말 거냐가 중요한데 예. 저는 왠지 받을 것 같아요. 왠지. 왜냐하면 이게 간단치 않은 문제잖아요. 네. 10년 만에 찾아와서 해줬는데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예를 들어서 뭐 경선을 붙인다든지 공천을 안 준다. 그러면 장동혁이 이거를 약간 저버린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 프레임에서 제가 보기엔 장동혁이 쉽지 않아요. 자, 네. 덜 떨어진 평론가가 될 뻔했던 장 소장님. 제가 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이영하 변호사에 대해서 예. 좀 뭐라 했는데 정치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그냥 탄핵당한 전직 대통령을 10년 만에 국회라는 공식 석상에 등장을 시켰잖아요. 네. 그거는 국민의힘이 결국에는 오른쪽 장동영 옆에는 오른쪽에는 탄핵당한 윤석열, 왼쪽에는 탄핵당한 박근혜 이 두 사람과 어깨동무하면서 정치를 해 나가겠다라고 대국민 선포를 한 겁니다. 예. 보수파가 이렇게 나가면 지방선거 때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저는 그것이 화가 나고 걱정이 돼서 유영하 변호사에 대해서 뭐라고 한 거예요. 저 유영하 변호사랑 개인적인 감정 없습니다. 뭐 국회의원 하든 말든 무슨 상관입니까? 하지만 변호사 의원. 네, 의원이죠. 현직 변호사이기도 하고 예. 그때 현직 의원. 그렇죠. 현직 의원 예. 죄송합니다. 예. 좀 폄하했나? 아닌가? 아니요. 쫄았네. 근데 제가 정말 몸담고 제가 지금도 지지하고 사랑하는 보수우파 진영이 예. 저런 정치인들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버림받는 거 못 참겠어가지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영하 의원이 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온 거에 대해서 그 본인도 오기가 쉽지 않으셨을 건데 또 누가 부탁해서 오라고 하면 또 되게 잔인했겠지만 누가 이러니까 오셔야 된다 이래도 본인 아니면 또 절대 안 오실 분이다. 그러니까 본인 의사로 온 거다. 유영하 변호사는 예. 그냥 의원. 유영하 의원은 저 그런 인터뷰 나와가지고 예. 좀 사실과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앉으셔가지고 자 본인 수행하면서 고릴라나 좀 그리세요. 그렇게 본의장 안에서 고릴라 그랬잖아요. 지난번 총선 때도 비슷하게 갔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갔잖아요. 네, 박근혜 간다. 나오고 뭐 이러면서 예. 갑자기 떴단 말이죠. 그리고 막 방송도 나오고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다 뭐 대구에 뭐 가겠네 해서 갔거든요. 예. 이번도 약간 그거 기시감이 있는 거예요. 갑자기 나오고 박근혜 나오고 그 다음에 방송 나오고 막 이러면서 예. 이건 대구시장 가겠네? 장동혁이 그걸 안 받을 수 있나? 이렇게 신세졌는데 대구시장은 경선하게 돼 있습니다. 무슨 당 대표가 공천을 줍니까? 라는 게 유영하 의원의 입장입니다. 아 그래요? 파이팅 열심히 하세요. 예. 지난번에도 총선 때도 뭐 어떻게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어쨌든
당시에 막 윤석열 네.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뭐 만나러 가고 네. 그 옆에 그냥 유영아 그러니까. 변호사가 당시에는 변호사니까 네. 변호사가 앉아 있어가지고 그렇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딱 네. 세 명하고 만난 거 아니겠어요. 네. 총선을 앞두고 네. 정치를 하고 싶어하는 자기 측근 변호사 옆에 예. 앉혔어요. 예. 무슨 얘기했겠냐고요. 공천. 네. 합리적인 추측 근데 아닙니까? 이제 그 언론에 지금 나오는 게 국민의힘은 광역자치단체장 그 후보자들이 언론에 막 나오는 건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요거 나가시는 분만 막 지금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이거 좀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럼요. 근데 제가 듣기에는 그 후보가 없잖아요. 지금 나오겠다는 사람들이 네, 별로 네. 없으니까 네. 현역들이 나와야 되는데 심지어는 그 현역들도 야 내가 나가서 뭐 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그래요. 구체적으로 누구라고는 얘기는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얘기까지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저는 약간 충격적이더라고요. 평상시 같으면 아니 왜냐하면 이분들은 그 지역에 자기 지역에 있는 민심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현역임에도 불구하고 야 이건 내가 나가야 돼? 라면서 이 고개를 갸웃갸웃 한다고 그러니까 그건 상당히 놀라운 얘기죠. 현역 단체장들이요. 어허. 광역. 끝나고 난 다음에 얘기할게요. 공식적으로는 얘기 못해. 갑자기 궁금한데. 갑자기 좁혀지니까. 네, 그래요. 망했어요. 분위기가 보면은 10초. 정말 대구 경북에만 저렇게 나가려고 그러고 다른 험지에는 나갈 사람들도 없고. 현실을 아는 거죠. 그런 현실이 참 비참하고 망한 정당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거기에 당 대표가 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저는 장동혁 대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수치스러워요. 전 당 대표 모셔봤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당 대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이 해야 된다라는 일정한 관이 있는데 예. 장동혁 대표는 중하위 당직자도 못할 만한 네, 그런 여기까지. 능력이 있다. 또 세게 이 들어오겠는데요. 여기까지. 네. 자, 백 소장님, 우리 김정혁 전 최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